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서 조용히 K뷰티 신화를 이끌고 있는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베일에 쌓인 거인 한국콜마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그 수많은 화장품들, 사실 상당수가 바로 이 한국콜마의 손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K뷰티 열풍에 보이지 않는 손, 한국콜마를 왜 지금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을 잡기 위해 숫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이 무려 1조 7,700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오늘은 이렇게 6단계로 한국콜마를 완벽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K뷰티의 숨은 챔피언이라는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역사, 그리고 이 거인을 움직이는 성공의 엔진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숫자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세계 무대에서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K뷰티의 숨은 챔피언입니다. 도대체 한국콜마는 어떤 기업이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바로 이 ODM이라는 단어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뷰티 업계의 마스터 셰프 같은 거예요. 브랜드들이 이런 느낌의 화장품 만들고 싶어요 하고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한국콜마가 알아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심지어 예쁜 용기에 담아주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풀코스 서비스인 거죠. 바로 이 모델 덕분에 수많은 K뷰티 브랜드들이 공장 하나 없이도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터 셰프는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을까요?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진화의 과정이 보입니다. 이 연혁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1990년에 합작법인으로 조촐하게 시작해서 2000년대에 ODM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2018년엔 제약회사, 2022년엔 포장재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그야말로 화장품 제조의 모든 과정을 수직으로 통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콜마 상표권까지 확보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제국을 완성한 거죠. 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제국을 힘차게 움직이는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핵심 동력은 바로 다각화된 사업 구조와 압도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화장품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고객사만 900개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의약품 사업이에요.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혹시라도 화장품 경기가 안 좋아질 때 회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콜마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만드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기획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다 해주고 서울 근처에 있어서 샘플도 엄청 빨리 만들어주죠. 품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브랜드부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글로벌 대기업까지 모두가 한국콜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꾸준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2024년 한 해에만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357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계 최초로 자외선 차단 신소재를 개발하고 심지어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노화를 막는 물질까지 찾아냈다고 하니 정말 뷰티 과학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좋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전략과 기술력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 모든 게 실제 성과, 즉 돈으로는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재무제표를 통해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적표입니다. 와,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말 완벽한 우상향 그래프네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해마다 꾸준히 성장했고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성장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24년을 보면 매출은 약 14% 늘었는데 영업이율은 무려 42%나 급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 걸 넘어서 훨씬 더 장사를 잘했다는, 즉 회사의 수익 구조 자체가 아주 건강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장 스토리에도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국내 시장이라는 안락한 무대를 벗어나서 드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얼굴의 한국콜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왕처럼 군림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지만 해외에서는 모든 법인이 적자를 기록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도전자의 모습을 보였죠. 이 극명한 대비,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콜마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정말 아팠습니다. 믿었던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뚝 끊기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고 야심차게 지은 거대한 신공장의 운영비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왔죠.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현지 규제에 발목이 잡혔고 공장 가동률은 40%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부진의 늪에 빠진 베이징 공장을 매각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국내의 왕과 해외의 도전자라는 극명하게 다른 두 얼굴을 가진 한국콜마,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기회와 위협 요인을 정리해보면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강한 현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이라는 아픈 손가락을 어떻게든 치료해야만 하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이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내의 왕 그리고 해외의 도전자, 과연 한국콜마는 이 너무나도 다른 두 얼굴을 하나로 합쳐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챔피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기업의 다음 1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